행방불명되고 실종될 수도 있잖아요. 시한부 삶. 마지막까지 다 해주고. 여자친구에게 좋은 추억 남겨주고자. 친구도 수소문 이렇게 해보니까 알고 보니까 중력 같고. 아직 해본 적은 없지만 채찍질, 목줄, 수갑 이런 것들 요구하고요. 너무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그래, 내가 할게. 그래서 괜찮다. 뭔가 변화를 줘야 돼요. 근데 계속 변화를 맨날 줄 수는 없잖아요. 일단 그래도 대한민국이 넓잖아요. 시군 읍면을 돌아도 그거 뭐 거의 평생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솔직히 크면 좋은 거죠. 크면 좋지. 이왕이면. AS 계속 들어가야죠. 곰팡이 피고 이런 데 안에서. 항이제로 이런 거 안 되나? 물 먹는 항. 이게 욱하는 게 뭘 생각을 거치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바로 나오는 거지. 아유 진짜 이러고 답장 안 하지. 지금까지의 패턴은 통하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생수TV 세상의 모든 고민 해결 쇼! 생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짜바다리아모 저바람 짜바바바바. 이렇게 시작은 했지만은 좀 오늘 아쉬운 날이잖아요. 슬픈 소식이 있어요. 우리가 생방송이 사실 이제 열심히 또 여러분들 또 고민 뭐 조금이라도 도움 드리고자 나름 한다고 했는데 또 뭐 100이야 다 만족은 하시겠어요, 그죠? 근데 그래서 좀 더 나은 모습을 위해서 일단 시즌 1은 오늘이 마지막. 오늘이 막방입니다. 사실 시즌 2도 뭐 해야 하는 거지 뭐. 근데 진짜 우리가 한 게 조회수도 정말 잘 나오고 구독자도 엄청 빨리 늘고 사실 좀 뭐 긴가민가 했잖아요, 사실. 근데 또 많은 분들 이렇게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응원해 주셔가지고 우리 제작진은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 네,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네, 성원해 주신 덕분에 좋은 결과를 안고 시즌 1을 마무리하는데 여러분이 또 더 열렬히 또 기다려 주시면 시즌 2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뭐 한 명만 나올 수도 있고요, 셋 다 나올 수도 있고요, 싹 다 갈아치울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마지막에 우리 할 일을 해야죠. 그렇죠. 마지막까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달리시죠. 파이팅! 갑시다. 자, 첫 번째 사연. 가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잠수 탄 남친. 네네. 안녕하세요. 20대 중반 여자입니다. 남자친구가 먼저 저에게 호감을 보였고 만나게 됐고 정말 불같이 4개월을 만났습니다. 여행도 많이 다녔고요. 근데 갑자기 잠수를 탔어요. 잠수를 탄 그 주에도 우린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고 여행 후 백화점 쇼핑에서 10만 원이 넘는 옷을 선물도 해줬고 잠수 타기 전날에도 우린 아무렇지 않게 통화했고 잘 자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그는 잠수를 탔어요. 솔직히 아직 생각나고 기다려집니다. 잊어야 할까요? 아니, 잠수 타기 전날에도 통화를 말짱하게 평소처럼 했고 그다음에 그 주에도 선물도 백화점 가서 해주고 비싼 거. 그 다음에 제주도 여행도 갔다 오고 이랬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잠수. 여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 새끼 아니야? 무슨 뭐 사고 나거나 그런 건 아닌가?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아니야? 행방불명되고 실종될 수도 있잖아요. 행방불명인가 보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 시한부 삶. 마지막까지 다 해주고. 여자친구에게 좋은 추억 남겨주고자.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뭐 이런 거. 그거가? 그 잠수 탔다는 근거나 이런 게 있나? 확실해? 잠수 탄 게? 뭐 며칠이나 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잠수를 탔대요. 그 사연에는 솔직히 아직도 생각나고 기다려진다는 거 봐서는 꽤 좀 그래도 시간이 어느 정도는 흘렸다는 거겠죠. 최소 연락 일주일 이상은 안 된 것 같아 보입니다. 혹시 이래 본 적 있어요? 잠수 이별해 본 적? 사실 보통 통상적으로 아무리 뭐 그만 만난다 하면 이 관계가 좋든 안 좋든 일단 정리는 하지, 보통. 이제 그걸 흐지부지 그냥 이렇게 잠수 탈 건 아닌데. 근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잠수를 탄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잠수를 탈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더 이상 말할 가치도 없는 사람일 경우일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뭐 카톡을 몰래 봤는데 그 안에 뭔가 충격적인 내용이 있다던가 유부녀하고 같이 만나고 있다든지 뭔가 되게 충격적인 내용이 있어서 와 이거는 변명을 들을 필요도 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됐다 그냥 꺼져라. 마지막으로 얘한테 상처를 주고 싶은 그런 거 그런 거 아니고 아예 뭐 상종할 가치가 없다 그런 상황 아니라면. 근데 혹시 여기 보면은 제주도 여행 다녀왔는데 결제는 남친이 쇼핑 백화점에서 쇼핑 남자친구 선물도 해주고 비싼 옷도 선물해주고 이랬는데 혹시 돈 같은 거 여자친구가 한 번도 안 내면 이럴 수도 있을까요?
에이 그래도 그래도 그건 아니죠. 대화로 뭔가 그렇지. 얘기를 하지. 그냥 나는 만약에 뭐 여자친구를 사귀거나 뭐 그러면 만약에 헤어지는 어떤 이유가 생긴다면 이제 근데 얘기는 물론 하겠지만 일단 충분히 호의는 베풀거든. 예를 들어 누구 소개팅이다 형님이 아는 동생을 야 성호야 만나봐라 했어. 아니 그럴 일 없어요. 예를 들자면 아니 그럴 생각도 전혀 없어요. 단호박이세요? 치과에서 그거 안 해줍니까? 하여튼 근데 그런 건 있어. 3번은 만나자. 그리고 굳이 싫은 태를 내가 내면 왜 이렇게 버릇없이 해요? 무례해요? 이런 얘기하면 이 사람한테 피해갈까 봐 약간 그런 건 있거든. 그래서 안 해요. 그렇지, 그래서 안 해줘. 이거 해준다 어디. 그 사람한테 무례하잖아. 그럼 왜 이런 사람 해줘요? 이럴 지금 이 논지를 벗어나잖아요, 김 선생님. 어쨌든 이분은 솔직히 아직 생각나고 기다려지는데 잊어야 하냐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이 남자친구와 연락이 안 되면 그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뭐 근황이나 이런 그러니까 거알수 없나? 4개월이나 만났는데 그 주변 사람 한 명도 모르나? 또 왜 이 카톡 같은 경우에는 그 부산에 보면 뭐 근황을 대충 알 수 있잖아요. 아니면 갑자기 구속됐을 수도 있잖아요. 진짜 이런 경험 있어요. 저 말고요. 제 지인 중에 맞아. 연락 안 돼갖고 나 이제 좀 오래 만나가지고 이렇게 친구들 수소문 이렇게 해보니까 알고 보니까 징역 가고. 그리고 아까 우리 이거 아니야? 제작진이 얘기는 이거 안 하는 게 낫겠죠. 뭐요? 이 남자친구가 사실은 그 난파 간첩이다. 근데 갑자기 북의 지령을 받고 북으로 지금 본인도 그 의견 내고 되게 부끄러워하더라고요. 안 할 걸 괜히 했다 그죠? 간첩하고 뭐 북파 공작하고 안 돼요. 평화 통일해야죠. 잊어야 될까 물어봤으니까 이거는 본인이 생각하더라도 있는 게 맞죠. 그리고 일단은 계속 거기에 자기가 그 미련을 둬봤자 자기만 손해니까 일단 있고 그 다음에 그에 준하는 본인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한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지. 지금은 일단 일단락. 근데 이제 이게 정리를 하면서도 혹시나 내가 뭔가 실수한 건 없는지 그런 거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또 갑자기 이러면 진짜 미친놈인데. 본인이 모르는 어떤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보고 어찌됐든 빨리 잊으시길 바랍니다. 살아 돌아와야 돼요. 결국 깜빡 그럼 통일돼야 만나는 거야? 성향 차이. 벌써 뭔지 알 것 같아요. 저는 남자친구와 뜨겁게 연애 중인 20대 여성입니다. 저는 남자친구의 남다른 성향 때문에 고민인데요. 남자친구와 저는 워낙 서로 성욕이 많다 보니까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터놓고 얘기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 남자친구가 요구하는 수위가 점점점 높아지는 거죠. 아직 해본 적은 없지만 채찍질, 목줄, 수갑 이런 것들 요구하고요. 심지어 얼마 전에는 한문을 핥아도 되느냐는 말을 해서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런 게 말로만 듣던 SM인가요? 평소엔 강압적인 행동이라든가 폭력을 행사하는 부분은 일절 없이 대부분 제가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인데 잠자리에서만 유독 이렇게 행동해서 더욱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20대 중반이잖아요, 그죠? 네, 이건 20대. 철저한 야동의 폐해입니다. 그냥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쪽에만 그렇게 온순하던 사람이 예를 들어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야동을 처음엔 그런 걸로 시작하니까 섹스 이퀄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뭐 이런 인식 때문에 계속 그쪽으로 좀 더 그 앞에 만났던 여자분들이 이런 성향이 있었던 그렇지. 사람이라던가. 그래, 그럴 수 있지 충분히. 근데 이런 건 안 맞으면 진짜 답 없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남자분이 막 그냥 강압적으로 이걸 하는 게 아니고 보세요. 심지어 얼마 전에는 학문을 핥아도 되겠냐면서 친절하게 물어봤어요. 친절하게. 그리고 평소에도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터놓고 얘기한 일이 많다. 그러면 음식으로 따지면 우리 이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하다가 갑자기 뭐 보신탕 먹자. 이거 얘기했다고 충격받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저런 얘기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싫은 건 싫다고 확실히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죠. 여자친구가 이렇게 핥아도 되겠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너무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내가 핥을게. 그래서 괜찮다. 아니 뭔 진짜. 내가 핥을게라고 하셨잖아. 아니 농담. 아니 내가 그쪽을 간다는 게 아니고 내가 내 거 안 핥아도 되니까 내가 핥을게. 자기 걸 자기가? 내가 그렇게 하더라 안 한다고. 이게 뭐야? 자 이거는 아직까지는 그 남자친구가 무조건 이거 해야 된다고 그래, 강압적인 거 아니니까. 아니니까 충분히 대화에서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 그건 아니다. 자기 선을 확실히
나는 이런 거 이상은 진짜 못하겠어.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솔직히 미치지 않고서야 억지로 시키진 않겠죠. 뭐 좀 호기심이 있다 하면은 뭐 같이 응해줘도 되겠지만은 정말 싫다 그러면 아, 안 돼. 그냥 근데 얘기해줘. 빠꾸는 없어요. 무조건 앞으로 전진만 있을 뿐. 그렇죠. 안 돼, 안 돼. 차도 점점 CC가 높아지는 것처럼. 그럼요. 그러면 처음에 채찍이 좀 그러면 뭐 먼지 털개나 이런 걸로 총체. 약한 걸로 좀 해보는 것도 괜찮고. 일단 싫은 걸 확실히 얘기하고 뭐 완강히 싫다고 하면 안 할 거예요. 근데도 만약에 억지로 시키면은 그거는 진짜 뭐 안 맞는 거니까 그거는 못 만나는 거지. 기분 나쁘게 말고 이렇게 이거 그냥 거기 야동에서나 이렇게 하지 이건 아니라고. 근데 이건 야 아니야 내가 해봤는데 좋아해 이러면서 그러면 얼마 전에 뭐 친구랑 술자리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 친구는 또 우리랑 또 성향이 다른 게 이 관계를 하게 될 때 깨끗하게 서로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통 알고 있는데 이 친구는 땀 냄새가 나든 뭐가 하든 그것도 그 사람 몸의 일부고 한데 그거 뭐 냄새 난다고 싫고 더럽다고 싫고 그러면 그게 사랑이냐 그런 또 주의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생각이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치, 네. 그치. 어차피 뭐 사랑 혼자 하는 거 아니니까 내 파트너와 여자친구, 남자친구와 충분한 상의, 타협, 또 협력을 통해서 더 나은 어떤 그런 관계를 조금 이어가면 좋을 것 같네요. 남자친구하고 평소에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하기 싫은 거 곤란한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이야기한 시간을 좀 가진다면 이런 문제는 좀 더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결. 제목 키스만 해도 젖는 그녀. 안녕하세요. 저희는 1년 동안 사귀고 있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와 초반에는 키스만 해도 아래가 젖어서 화장실을 카페에서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였습니다. 저희는 카페에서든 술집에서든 꽂히면 하던 섹스를 정말 좋아하는 커플이었습니다. 야외에서 그런데 사귀고 나서 몇 개월 지나고부터는 그녀의 섹스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현재는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고 그것도 제가 애걸복걸처럼 해야 하는 점점점 과거의 열정이 온데간데 없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섹스를 합니다. 오히려 이젠 마음 없는 여성에게 제 욕구만 채우는 것 같아 미안해질 지경입니다. 저는 아직도 이 여성과 혈기왕성한데 어떻게 하면 이 여성의 성욕이 돌아올까요? 참고로 초반에 제 항문에 물건도 넣고 싶어 하던 조금은 일반적이지 않은 성향의 여성입니다. 이쪽으로 좀 욕심이 있네. 보니까 야망이 다 있네. 얘기하는 게 야외잖아요. 술집, 카페 뭐 이런. 약간 좀 특이한 걸 좋아하시는 약간 좀 새로운 클래스가 좀 거? 클라스. 이 사람의 실증이 났을 때는 이 환경이 바뀌어지면 또 새롭게 느껴지거든요. 똑같은 사람도 부인하고 외출을 하는데 부인이 오늘 팬티를 안 입고 왔다. 와이프분이. 아니 내 말고 다른 사람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하루 종일 거기 꽂히는 거죠. 그러면서 평소에는 그런 섹스 어필이 전혀 안 되던 사람인데 그 얘기 한마디 듣고. 그렇죠. 야, 이게 여성에게 제 욕구만 채우는 것 같아 미안할 지경이다. 열정이 온데간데 없는 그녀와 섹스를 하고 있다. 이게 내 파트너가 좋아하는 모습, 막 소리 이런 거에 막 더 성욕도 더 점점 오르는 게 남자인데 진짜 목석처럼 가만히 있으면 정말 하기 싫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보면 진짜 자괴감도 들 것 같고 진짜 고민스럽겠네요. 뭔가 변화를 줘야 돼요. 근데 계속 변화를 맨날 줄 수는 없잖아요. 그게 막 그런 패티시가 늘어나는 게 뭐 옷 일단 그다음에 뭐 욕도 있을 것이고 기존에 하던 어떤 뭐 환경, 뭐 음악 뭐 그런 것도 많잖아요. 그죠? 일단 그런 걸로 해봐도 되겠지만 이 여자분이 앞으로 얼마나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새로운 것만 추구하다 보면은 진짜 별나라 달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우주선까지 타야 될 기세인데 국내를 다 돌면 어떡하죠? 해외로 나가고 해외까지 다 돌아버리면 어떡하죠? 일단 그래도 대한민국 넓잖아요. 시군 읍면을 돌아도 뭐 거의 평생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물어보면 되지 않을까요? 뭐 요즘에는 왜 이렇게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냐? 뭐 어떤 거 새로운 거 해보고 싶은 거 없냐? 이렇게 물어보고 아니면 먼저 이런 거 해보면 어때? 물어보기도 하고 뭐 어쨌든 새로운 걸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한번 던져보면 될 것 같아요. 누가 어디서 이런 장소에서 했다던데 되게 좋았대 이러면서 그러면 그냥 이제 반응을 보면
뭐 바다를 좋아하는지 민물을 좋아하는지 그 장소가 대충 산을 좋아하는지. 그렇죠. 야, 이게 나는 지금 계속 좀 불안하고 한 게 참고로 이제 여자가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성향이라니까. 야, 이게 선되면 한계에 부딪히지 않을까요? 야, 이거 어떻게 계속 뉴 어떻게 돼? 아니 이 여성이 그 사람에 대한 또 실증을 빨리 내는 스타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 문제가 뭐 환경이나 이런 거에 대한 실증이 아니고 사람에 대한 실증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 영혼을 돌이킬 수 없는 것이고. 네. 그러면 지연아 뭐 어떻게 생각해? 일단은 아직은 좋아하는 감정이 있으니까 이 여자분을 맞춰줄 수 있는 데까지는 맞춰주고 새로운 것도 해보고 하겠지만 언젠가 이것도 고갈이 될 거란 말이죠. 뭐 세상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맞춰준 데까지 맞춰보고 만약에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 뭐 헤어질 수밖에 없죠, 솔직히. 안 맞는 건데. 좀 더 뭐 나랑 잘 맞는 뭐 그런 사람을 또 찾을 수밖에 없네. 그렇죠. 이게 서로 좋아서 하는 또 사랑이고 또 연애니만큼 또 한 사람의 어떤 그런 것만 채우려고 너무 또 짐 빼지도 마시고 또 어느 정도는 또 당연히 내 사랑하는 여자니까 맞춰주는 노력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도저히 이래도 안 된다 싶으면 사실 또 본인하고 또 안 맞는 또 어떤 그런 상대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데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보시고 또 맞춰주려는 노력, 그리고 정 안 된다면 또 다른 나랑 잘 맞는 사람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작아서 고민이에요. 안녕하세요. 20살 여대생입니다. 대학교 와서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가슴이 너무 작아서 고민이 많습니다. 남자친구 생기면 관계도 가지고 싶고, 그런데 남자친구가 가슴을 보고 많이 실망하거나 만족을 못해서 그게 나에 대한 호감도를 떨어뜨릴까봐 걱정입니다. 외모에 대한 자신도 있고 썸도 많이 타봤지만 썸의 끝은 늘 저런 생각 때문에 제가 먼저 끝을 내게 되더라고요. 정말 돈 모아서 수술을 하겠다는 심정으로 수술 이것저것 알아볼 만큼 진지하답니다. 가슴은 아예 일자는 아니고 꽉 찬 A도 아니고 작은 A. 누워버리면 내가 만져도 잡을 게 없을 정도로 옆으로 퍼져버려요. 이런 고민이 너무 쓸데없는 건가요? 남자들 그거 할 때 가슴 크기 많이 중요한가요? 중요한가요? 가슴 중요하죠. 솔직히 크면 좋은 거죠. 크면 좋지, 이왕이면. 근데 저는 자연산 작은 거랑 성형한 큰 거랑 어떤 거냐 하면 저는 전자를 선택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남의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정이 안 가더라고요. 이질감 같은 거. 네. 나 근데 그런 거 어떻게 그런 경험해봤지? 잠시만. 사모님. 근데 여자들한테는 이게 진짜 스트레스 맞잖아. 그쵸. 옷도 그렇고 계속 그럴 거네. 하루 종일. 그쵸. 꼭 뭐 관계를 떠나서. 막 옷태부터도 다르고 그러니까. 입었을 때. 근데 또 너무 커도 안 좋아요. 커도 옷태도 별로 안 살고. 허리도 아프고. 근데 이 원래 타고나기를 작은 거에 대한 불만보다 남자 입장에서는 작은데 위장하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이거 발각되면 굉장히 기분 배신감. 그러니까 애초에 작으면 아예 쟤는 작으니까 알고 시작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안 보여준다고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대충 알잖아요. 평소 옷차림이나 이런 거 보면. 근데 그걸 착각하게 만들지 말고 원래 내가 이 정도입니다라고 일상생활에서도 어느 정도 언뜻 보여주면 그게 뭐 배신감을 느끼지 않고 그거 작다는 거 알고 만날 거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 뭐 좀 커지는 운동 뭐 이런 거 있지 않나? 마사지. 아니 그건 효과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네, 가슴 커진다고 하는 거 그건 효과 없고. 자, 예전에 TV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이제 뭐 여자들 이쪽에 그 유선 같은 게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자극해주는 마사지가 있는데 혼자 하기에는 조금 힘들대요.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 같은 사람 사귀면은 가슴 커지는 마사지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럼 남자친구도 좋고 나도 좋은 거니까. 어디를 해봐봐. 뭐 이쪽으로 이렇게 해줘야 된대요. 이렇게. 잠깐만. 변태 같아 진짜. 아니 자기가 이러고 왜 내가 변태야? 아니면은 진짜로 수술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아프지? 저 안 해봐서 몰라요. 저 하려고 했거든요. 아프다지? 2년 전에 하려고 예약금까지 걸었는데 무서워서 일주일 전에 잠수 탔어요. 근데 하면은 요즘엔 모유수유 이런 거 문제 없대요. 근데 문제가 10년마다 보형물을 교체해야 돼요. 몸에서 아예 빼는 것까지 아니면 계속 교체해요. AS를 해야 되는구나.
AS 계속 들어가야죠. 곰팡이 피고 이런 데요 안에서 계속 갈아줘야 된다고. 항이제로 이런 거 안 되나? 물 먹는 하마. 되겠냐 이거. 솔직히 작은 사람들도 다 사귀잖아요. 그렇죠. 만약 여자친구가 딱 봐도 A컵이에요. 그래도 내가 좋고 하면 만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본인은 또 지레 그냥 겁먹고 있어요. 맞아. 이것 때문에 만나는 남자들마다 까인다는 게 아니잖아. 그쵸. 예, 그냥 스스로 걱정이 돼 두렵다는 거지. 예. 일단은 뭐 이렇게 사귀어보고 그러면서 남자친구랑 같이 뭐 키워도 보고 그 이런 게 뭐가 중요해 솔직히. 다른 게 더 중요하지. 가슴 때문에 만난 남자는 결국 더 좋은 가슴이 나타나면 가요. 예. 근데 사람이 좋아서 만나면은 어디 가겠어요? 또 가족하면 별로 안 좋아요. 이게 음식 흘리면은 이렇게 툭. 음식 이렇게 흘리면 여기 툭 이렇게 떨어지고. 여름철에 또 땀도 차고. 맞아 여기 막 차고.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잘난 척하는 거야 지금. 너 공격해라, 여러분. 공격해라. 카드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보기 이쁜 거? 근데 만약에 뭐 E컵, F컵 이런 거보다는 그냥 적당한 A컵 이런 게 낫지 않아요? 나는 어릴 때부터 A 환경에서 계속 지금까지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는 뭐 어떤지 상상이 안 돼요. F컵 안 만나보셨어요? 예, 그거는 뭐 저기 화성인 바이러스 이런 데서나 봤지. 뭐. 또 그냥 그런 콤플렉스를 좀 어떻게든 승화시켜서 자기가 장점으로. 자기 체면해서 뭐 그렇게 크면 큰 대로 나는 작은 애들 굉장히 부러워할, 난 굳이 돈 안 들여도 이렇게 내 자연적인 이런 거고, 작은 대로 또 옷 슬림 잘 입고 뭐 그리고 이분이 얼굴이 이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나는 그래도 얼굴이 이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문제 없어. 자신감을 가지세요. 전혀 문제 될 거 없습니다. 괜찮아요. 세상에는 의외로요. 작은 가슴이지만 참한 그런 여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이 그 참인가요? 그리고 그런 어떤 뭐 피지컬적인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그런 거. 이거는 효과 있나? 이거 말고 이거. 마지막일 것 같아요. 동갑인 여자친구와 3년간 연애 중인 27살 남자입니다. 얼마 전 단둘이 술자리를 가지다가 마지막 남은 안주를 여자친구가 저에게 먹여주었는데 안주를 제가 너무 배불러서 못 먹겠다고 티격태격하다가 결국 제가 욱해서 화를 내고 그 자리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 후 일주일 내내 안부만 묻는 연락만 하고 제대로 화해를 못하다가 여자친구를 만났고 여자친구가 시간을 갖자고 해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제가 3년 반 동안 변한 게 없다며 욱하는 것 때문에 몇 번 싸우고도 고쳐지지 않는다면서 좀 시간을 갖고 서로 소중함을 느껴보자고 했습니다. 시간을 가진 후 만나서 저의 변화된 모습, 변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다시 시작하자고요. 괜찮아요? 여자친구는 아직까지 연락도 하지 않았고 저 혼자 연락을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끝난 건지 아니면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건지 정말 슬픕니다. 이게 3년 반 동안 변한 게 없어, 그 한마디에 다 녹아있네요. 근데 이게 진짜 3년 반이 진짜 긴 시간이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참았겠어. 안주가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그냥 아주 작은 거에서 이때까지 참았던 게 펑! 3년 반이 한 방에 그냥 그 안주 하나로 그냥 표출된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별 시덥잖은 거에도 그렇게 화낼 정도면 이때까지 얼마나 많이 그렇게 화를 냈겠어요. 욱하는 것 때문에 3년 반 동안 너는 못 고쳤네, 그 얘기잖아요. 근데 욱하는 거 진짜 고치기 힘들어요. 저 진짜 욱하거든요. 천성인데. 근데 저도 웬만하면 남자친구한테 욱 안 하려고 좀 잠시만 나 지금 화낼 것 같으니까 좀 가만히 있어봐 이러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고치기 힘들어요. 이게 욱하는 게 뭘 생각을 거치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바로 나오는 거지. 뇌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고쳐야지 하다 보니까 이제는 1, 2, 3, 4, 5 이렇게 좀 하고 하니까 야! 이렇게 할 거를 야! 이렇게 되더라고요 진짜. 그게 말이 쉽지 되나 어디. 진짜 힘들어요. 이거 하루아침에 절대 못 고쳐요. 이 뒷부분의 내용이 여자친구는 아직까지 연락도 없고 저 혼자 연락을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하는데 이 연락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또 일방적이지 않은가 이것도 막 이런 거 생각해 같아. 봐야 돼요. 막 괜찮아 이렇게 보냈다가 너 또 왜 연락 없어? 막 재촉하는 거 있죠. 야 말 좀 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야 진짜 너무 됐다 이러면서 막 그랬을 것 같아 진짜 성격이 그러면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니까 더. 그 보면서 대꾸하기 무슨 싫어요. 생각했어? 진짜
이러고 답장 안 하지. 근데 이 여자친구도 난 좀 아쉬운 게 배불러서 못 먹겠다는데 그걸 굳이 왜 먹여 또? 형이 이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 이런 거겠다. 그냥 먹어. 싫어. 먹어. 니 먹어라. 먹어. 안 먹는다고. 먹어. 이거 하나만 먹는다고 죽어? 가자. 3년 반, 3년 반, 3년 반, 3년 반. 야! 야, 씨. 3, 4고 이 정도였어. 많이 약해서 순환했네.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진짜 진심으로 여자친구한테 사과를 해야 돼요, 일단. 그러니까 이때까지 내가 우리의 시간을 돌이켜 보니까 너가 진짜 많이 참고 이해해줬던 것 같다. 내 스스로도 진짜 내가 너무 한심하고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 그래서 너가 화가 언제 풀릴지 모르겠지만 나도 고치려고 많이 노력할 테니까 너도 옆에서 도와주면 좋겠다고 이런 식으로 진심을 다해서 얘기하면 아직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받아주지 않을까요? 그냥 1년이면 4계절만 겪어도 별별 상황 다 본다고 얘기를 하는데 3년 반이면 습관 뭐 작은 거 하나까지 다 서로 익숙해질 때니까 나는 아예 구체적인 어떤 그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 아니면은 좀 이러면 귀여울 것 같아. 종이에다가 막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 같은 거 써가지고. 굳이 안 쓰더라도 이제 해서 아까 그 얘기는 하고 내가 진짜 생각해보니까 사실 니만큼 받아주는 니 같은 애도 없는데 내 혼자서도 한 이틀, 3일 동안 생각했는데 진짜 맞는 것 같다. 진짜 한번 용서해주면 내가 앞으로 잘할게가 아니고 앞으로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하려고 한다라는 어떤 그런 약속? 이런 다짐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면 단순히 미안하다, 용서해줘라 해서 그치지 않고 뭔가 구체적인 대안을 뭐 아무튼 지금까지의 패턴은 통하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미안해, 고칠게 이거는. 네, 끝난 건지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건지 모르겠다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본인이 갖고 있습니다. 이대로 끝날 수도 있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본인이 하기 나름이죠. 3년 반이나 만났으면 그만한 여자 잘 없을 겁니다. 그래. 그러니까 일단 진정성 있게 먼저 사과부터 하고 달라지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줘도 좋을 것 같네요. 진짜 뱃돼지 부른 거야. 나 같은 애 한번 만나봐야 자기 여자친구 얼마나 착한지 알지. 얘 장난 아니에요 진짜. 누가 더 욱하나 이런 거. 경영계 뭐가 좋아요? 씨 바보. 엄마라는 존재는 안중에도 없는 거죠. 근데 남편까지도 곁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혼자라는 생각에 후배랑 그 술을 마시러 갔는데 근무하는 여성분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 그 같이 간 후배랑 예전에 사귀던 사이. 전 여친? 너무 비참해. 전 남자친구 진짜. 그중에 70%는 망해요. 1년 안에 망해요. 다 말아먹으셨나 봐. 다 망했죠. 너무 쓸데없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해서 눈앞의 거를 못 보는 것 같아. 뭐 오줌 싸고 이런 건 없었고? 자기가 오빠인 줄 아세요? 아니 모르고 난 안 그래. 저는 제가 사실 이랬어요. 저는 이거보다 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또 그게 어디 또 그랬나? 아다리가 그래도 잘 안 맞잖아요. 갑자기 뭐 이런 것도 보고 왔다가 새로운 뉴월드를. 생수TV. 제목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물음표. 과연 뭘까? 안녕하세요. 20대 초반 남자입니다. 요즘 엄마 때문에 고민인데요. 엄마? 엄마가 요즘 갱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되게 우울해하세요. 이럴 때 딸들은 이것저것 엄마한테 뭐 해드린다고 하는데 아들인 제가 뭘 아는 게 있어야죠. 아들로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있어봐요. 빅사비한테 물어볼게요. 빅스비. 갱년기에 뭐가 좋아? 경영계 뭐가 좋아? 씨 바보. 자기 발음이 이상해. 그 생각도 안 하고. 빅스비에 발음 잘 안 되는 애들은 어떻게 하는지 물어봐도 그런 거 같아. 뭐 아이를 낳고 안 낳고 그런 거보다 이제 난 여자로서의 수명이 끝인가 또는 완전 노년기로 접어드는 어떤 그런 단계인가 거기에서 상실감이 되게 클 것 같아. 그럴 만한 게 왜냐면 여자들이 보통 14살 때부터 생긴다고 치면은 14살 때부터 뭐 갱년기 보통 50대, 60대 때 오시잖아요? 갑자기 이게 딱 끝나면 뭔가 이제 내가 나이 엄청 든 것 같고 여자로서도 끝난 것 같고 되게 싫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점점점 연령이 낮춰지거든요. 지금은 50 초반, 40 후반도 많이 해요. 폐경이. 네, 그렇죠. 그 연령대를 보면 대체적으로 자녀들이 이제 대학을 입학하는 이런 때거든요. 엄마라는 존재는 안중에도 없는 거죠. 근데 남편까지도 곁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혼자라는 생각에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이런 생각. 야
참 우리네 어머니들은 그죠? 그런 거 뭐 다 내색도 안 하시고. 이거를 어떤 질병으로 인식하고 환자를 위로해 주는 듯한 이런 거는 오히려 역효과. 근데 제가 이거 TV에서 봤는데 이때까지 여자로서 되게 너무 고생 많이 했다고, 이제 엄마 개인의 삶을 살라고 그동안 수고 많았다고 하면서 약간 졸업 개념 같은 걸로 막 이렇게 꽃다발 주는데 되게 멋있더라고요. 엄마도 감동받고. 나는 꽃다발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같이 약이랑 꽃다발 이렇게 주면은, 내가 엄마라면 아들이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면, 남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신경 써주면 되게 고마울 것 같아. 반대로 조심해야 될 거 그런 건 있어요? 조심해야 될 거는 일단은 자기 할 일은 좀 자기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다 큰 아들내미가 막 밥 차려달라 찡찡거리고 막 이불 개달라 찡찡거리고 막 해달라 그러면 진짜 열받을 것 같아, 나 같으면. 그다음에 엄마가 음식을 해준다든지 이럴 때 거기에 대한 이제 아주 격한 리액션들. 그래서 뭐 아직까지도 내가 집에서 존재감이 있구나라는 거, 이런 것들. 예. 와, 봐봐요. 폐경기 여성에게 호르몬 투여보다 꽃다발이 좋은 이유, 막 이런 게 있어요. 폐경 이후 여성이 젊음을 유지하고 활기찬 성생활을 영위하게 해주려면 호르몬 제제보다는 부작용이 전혀 없는 꽃다발을 선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심리적인 게 맞나 봐. 누가 나를 신경 써준다 이런 게 오히려 효과가 더 큰 것 같아. 꽃다발. 이걸 우울한 접근보다 오히려 했으니까 이제 엄마 여행도 좀 다니고, 그러면 뭐 여행권 제주도라도 한번 준비해서 엄마 아버지하고 한번 다녀오는 것도 어때? 아니, 우리 데리고 한번 같이 한번 갈까? 아니면 엄마 친구들끼리 가라. 뭐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 어찌됐든 간에 막 이게 환자 다루듯이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축하드리고 감사하고. 축하드리고 감사하고 뭐 수고했다의 의미, 뭐 그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갱년기에 가장 좋은 선물은 결국은 관심과 사랑입니다. 예. 마음을 헤아려주고 감사함, 고마움. 엄마가, 아내가 우리 가족의 소중한 구성원이라는 거, 그리고 엄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거. 엄마의 감사함, 고마움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관이라고 해석해도 되겠네요. 말할 수 없는 비밀.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저에겐 중학교 때부터 거의 절친처럼 친한 여자인 친구가 있습니다. 얼마 전 충격적인 곳에서 그 친구를 봤는데요.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호기심에 업소를 갔다가 그 친구를 봤습니다. 그 친구도 저를 알아본 게 분명합니다. 저희는 서로 피했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말 친한 친구였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이성 친구인데. 유흥업소에서 본 거야. 그러면 좀 싸게 해주나? 아, 진짜 최악이네, 진짜. 쓰레기.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본인이라면? 저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내 알고 지내던 여자 사람 친구를 만났다 하면, 일단 나는 너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본인도 선택할 때 얼마나 고민했을까. 대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얘기는 하고 싶어요. 네. 막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거 왜 하냐. 막 이런 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자기가 뭐 해결해 줄 것도 아니면서. 지가 돈 줄 거야, 뭐죠? 뭐라고 할래요? 그러면 어떻게 할래요? 얘가 만약에 이 일을 하게 된 과정이나 이런 건 모르잖아. 그러면 섣불리 무조건 잘못됐다고는 속단할 필요는 없고, 뭐 얘기할 정도인지 아니면 일부러 나도 못 본 척하고 나만 알고 있을지를 나는 생각할 것 같아. 그 순간에. 나 같으면 일단 만나자고 할 것 같아요. 만나자고 해서 친구가 막 언제시 이렇게 먼저 얘기 꺼내면, 에이, 야,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내 주변에 또 그런 애들도 있어, 이렇게 뭐 좀 아무렇지 않게 받아줄 것 같고, 아니면은 친구가 얘기를 안 한다. 그럼 그냥 나도 모르는 척하고 그냥 원래 만나듯이 그렇게 지낼 것 같아. 야, 근데 놀래긴 놀래겠다. 시끄럽지. 친구를 거기서 보면 갑자기 등골이 오싹할 거 아니야. 서로 놀랄 거 아니야. 걔는 더 놀랄 거고. 그 친구가 더 놀래죠, 솔직히. 와, 설마 여기 손님으로 내 친구가 이러면서. 실제로 이런 상황을 그 현장에 있었어요. 제가 후배랑 술을 마시러 갔는데 근무하는 여성분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 근데 요만큼 싹 들어왔는데 바로 문 닫고 나갔어요. 그 같이 간 후배랑 예전에 사귀던 사이. 전 여친? 어떻게 됐어요? 여자친구는 도저히 그런 모습으로 옛날 남자친구 어떻게 봐. 못 보지. 그래서 막 대기실에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났고, 전 남친 입장에서는 이제 사장한테 얘기해가지고 오라 해라 라고 이 얘기 좀 하자고. 안 온다 안 온다 한 30분 신랑이 버리다가 눈 팅팅 부어가지고 결국 나타났고, 그 두 사람이 얘기하게 우리는 자리를 비켜줬어요.
그냥 뭐 이제 구구절절한 자기 삶을 이야기했는 거죠. 예. 너무 비참해. 전 남자친구 진짜. 진짜 만약에 돈이 필요해서 돈 때문에 만약에 자기 어떤 방탕한 어떤 생활 내 사치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면 진짜 돈이 필요해서 이게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제일 많은 그치. 돈을 번다면 그것만큼 또 안타까운 게 없잖아요. 30대 중반이면 뭐 결혼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나이기도 하고 아직 못하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막 철없이 우리가 막 20대, 20살, 21살 때 막 그냥 돈 많이 벌 이렇게 할 정도의 나이도 아니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남의 인생인데 그냥 그러려니 해야지 어쩌겠어요. 아니면 진짜 내 절친이고 친한 애면 걔 얘기 따로 오늘 말고 따로 한번 만나서 뭐 소주를 한잔 하든 걔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혹시나 미비하더라도 내가 도와줄 건 있는지 그런 것도 내 절친이라면 체크를 하겠죠. 단 다른 사람에게 얘기는 하지 맙시다. 맞아. 걔를 어디서 봤는데 야 소문내지 마. 걔 어디 있는데 그 사람의 그게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진짜 배신감 들 것 같아요. 좋은 데서 좋은 모습으로 본 건 아니니까. 제목 장사의 신. 이번에 작은 맥주집을 개업하게 된 30대 초반 남자입니다. 온전히 제 힘으로 시작하게 돼서 뿌듯하긴 한데 손님이 너무 없습니다. 정말 노가리집에 파리만 날립니다. 손님을 어떻게 끌어모을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지금 현재 또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있죠. 태 사장님. 네, 예. 잘 된다면서요? 뭐 저희는 뭐 나쁘지 않습니까? 예, 뭐 위치가 좋으니까 하여튼 그런데 이게 제가 대구 수성구는 이제 그 위생교육 받잖아요. 처음에 장사를 시작하면 보름에 한 300명이 돼요. 오픈하는 사람이. 내가 받았을 때. 나 지금 4년째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 전부 다 어떤 생각으로 시작하겠냐고요. 어금니 깨물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찾아서 진짜 나 대박 낼 거다. 다 그럴 거란 말이죠. 300명이. 근데 그중에 70%는 망해요. 1년 안에 망해요. 20% 유지합니다. 10%만 돈 벌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냥 그 레드오션. 그러니까 이제 과열된 시장에서 다 치킨집 된다고 잘 된다고 너도 치킨집 그럼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동네는 아무것도 없는 나만 알 수 있는 넘버원이 아니고 온리원. 예를 들어 와빠처럼 수입 맥주만 한다든지 가르텐비어 같은 데는 맥주 잔이 딱 꼽히게 돼 있어요. 항상 맛있는 온도에 테이블이 맥주 잔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 온도를 생맥에 제일 맛있는 온도 4도 뭐 이게 유지해주는 그런 것처럼 남들 다 하는 거 똑같이 10명 달려서 1등 하는 건 힘들지만 유일하게 내만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블루오션을 한번 고민해봐도 좀 성산이 그나마 좀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남들만큼 하면 다 똑같아지는 거니까 거기서 우리 가게 한 번 더 오게 하는 방법이 뭐 있을까 그런 거 형님 뭐 옛날에 가게 하실 때 이런 거 뭐 좀 형님 그 닭칼국수는 되게 잘 됐잖아요. 닭칼국수 나 완전 그것도 좋아하는데. 했고 뭐 막걸리도 했고 뭐 라운지 바도 했고 이 형 다 다 말아 먹으셨나 봐. 다 망했죠. 근데 이런 사람한테 경영 철학을 들으면 어떡해요? 자, 이분은 지금 일단 차려놨는데 손님이 없다. 손님 좀 어떻게 하면 올 수 있을까요? 이게 딱 요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하나만 얘기하기엔 되게 많은 경우의 수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동네 가게라면은 뜨내기들이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그 근처에 사는 사람이나 인근 주민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이 뭔가 찾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 사장님이 그런 직원을 구하면 또 돈이 드니까 뭐 타로점을 공부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요즘에 그런 데 많아요. 심리 테스트 해주고 이런 데들 있죠. 그냥 재미로 한잔하러 갔는데 이런 것도 재미삼아 보자. 그럼 커플들끼리 많이 갈 것 같다. 뭐 타로도 보고 술도 마시고. 좀 고민하고 파고 하다 보면 분명히 해결책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사를 잘 하고 싶으시면요. 잘 되는 집을 한번 가보십시오. 인근에 근처 비싼 상권에. 왜 잘 되느냐?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인테리어가 이쁘다든지 음식이 맛있다든지 주인이 종업원이 친절하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무언가가 있든지 그래서 우리 집만의 장점이 뭔가 이거를 살리면은 그것 때문에 손님들이 오게 돼 있죠. 뭐 우리 가게만의 그런 특별한 점이 있어야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걸 잘 곰곰이 연구를 해보시고 다양한 거를 좀 접목을 시켜서 자신만의 특색 있는 가게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두려운 시선. 두려운 시선? 안녕하세요. 올해 졸업을 앞둔 공연과 전공 대학생입니다. 이번 6월에 오디션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 오디션을 보지도 않았으면서 만약 오디션에 붙으면 공연 끝나고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날 보러 와줄까 걱정입니다. 친구가 사실 많지 않아 가족만 올 것 같은데 나만 친구가 없으면 다른 애들은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불안감이 커져 오디션 준비하기 두렵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걸 알고 있지만 지금 저는 아무 곳에도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극복하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아니 떨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무도 안 오고 가족만 오는 게 나은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오디션 보기 싫어가 준비 안 돼가 지금 그러니까 핑계거리를 찾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진짜 김치국 같은 거 같아. 진짜. 아니, 너무 쓸데없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해서 눈앞에 거를 못 보는 것 같아. 오디션도 합격해야 되고 공연 작품 준비 들어가려면 최소 몇 개월 이상씩 걸리는데 그러니까 아니 지금 공연 준비하기도 바빠 죽을 텐데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다니. 아니 뭐 오디션 준비 전에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안 오면 어떡할까, 그리고 뭐 그럼 나 어떡하지, 자기 모습보다 지금 현재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고 이 부분을 더 지금 고민을 좀 더 고민에 에너지를 좀 비중을 많이 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빠들은 뭐 첫 방송이나 아니면 뭐 첫 무대에 섰을 때 어떠셨어요? 아유 심장 터지지 막 튀어나오지. 형 옛날에 폭소클럽 처음 녹화할 때 어땠어요? 그때는 이 심장 뛰는 소리가 밖에서 들릴 것 같았어요. 예. 20살 때부터 17년 동안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카메라 앞에서 처음 서다 보니까 그렇게 긴장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이제 학생 때 춤추러 축제 때 올라갔는데 진짜 아무것도 기억 안 났어요.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내려오니까 그냥 머리가 하얘졌었어. 뭐 오줌 싸고 이런 건 없었고? 자기가 오빠인 줄 아세요? 아니 물어보지. 난 안 그래.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하면 공연 못 붙으면 오디션 못 붙으면 그게 더 쪽팔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디션 이거 될지 안 될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준비도 덜 돼 있는데 그 뒤에 걸 미리 땡겨서 지금 고민하고 있으니까. 제일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될 거 바로 오디션 합격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진짜 만약에 엄청나게 훌륭하게 무대를 잘 맞췄는데 친구가 없는 거면은 와 근데 쟤 되게 잘했다 이렇게라도 생각되지, 무대도 망치고 친구도 안 오면 진짜 그런 찐따가 어딨어요. 그러니까 무대라도 잘 준비해야지. 정말 그 친구 숫자가 중요하면 그 알바 대행 업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부르면 돼요. 예. 뭐 이게 결국 무엇을 우선적으로 먼저 두려워해야 되는가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거니까 굳이 뒤에 거부터 땡겨서 미리 걱정하고 앞에 것도 아무것도 흐지부지 되게 하지 말고 순차적으로 순차적으로 그 시간에 또 미리 좀 오디션 준비 좀 더 하고. 고민 쓸 시간에 조금이라도 이 오디션 연습 더 하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만약에 합격하시면 그때 다시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가 진지하게 고민해 드릴게요, 진짜. 어떻게 하객업체 그 번호라도 알려주죠. 아니 우리라도 갈게요. 우리가 그럼 짱이지. 우리 가자, 3명. 일단 3명. 뭐를 하객으로 그날 일이 약속. 그날 언제인지 알고 있죠. 나쁜 놈이네. 비슷한 증상이네. 아직 연락도 안 왔는데 그거 생각하고 있고. 나의 첫 야동. 안녕하세요. 20살 여자입니다. 사실 전 지금까지 야동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절 알고 대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이 저에게 참교육을 해준다며 다 같이 날을 잡고 야동을 보게 됐는데요. 전 섹스가 그런 건지 야동이 그런 거였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앞으로는 연애는 물론 성관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야동 괜히 봤어요. 일단 우리 그거부터 얘기해봐요. 처음 이 빨간 비디오를 본 그 소감. 일단 신세계였습니다. 좋았어요? 나빴어요? 둘 중 하나 고르라면? 좋았다 쪽이 물론 많지 하고 아예 좀 신기했고 아예 몰랐으니까 좀. 새로운 뉴월드를 그러니까 그냥 이걸 이제 실제로 내 눈으로 확인하고 이렇구나, 이렇게 생겼구나, 저렇게 하는구나 이런 걸 아니까 그러면서 나도 뭐 언젠가는 저렇게 할 수 있겠지 뭐 그런 생각.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세대 차이 느껴지는데 저는 일단 처음 접한 게 영상물이 아니고 잡지? 책인데 칼라 잡지가 아니고 그냥 이 영세한 사람들이 손으로 그린 아주 조잡한 만화죠. 그거를
화장실에서 몰래 봤던 기억이 있고 영상물은 집집마다 비디오 있는 집이 극히 드물었으니까 무슨 만화방 같은 데인데 그런 데서 또 그런 영상물도 이제 애들 몇 명 오면 얼마씩 받고 틀어주고 근데 혼자 은밀하게 보는 게 아니고 여럿이 모여서 보다 보니까 이 정신적으로 남은 기억보다도 신체적으로. 그러니까 예, 거기에 몰입하다 보니까 아무튼 뭐 저는 이 사연 보내신 분처럼 뭐 불쾌하거나 뭐 더럽다 생각하고 이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사실 이랬어요. 저는 이거보다 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봤을 때 헉, 너무 더럽고 막 동물 같고 짐승 같고. 몇 살 때인데? 중학교 때. 중학교 때. 네. 근데 너무 이게 충격적이고 와 우리 부모님도 이걸 했다고?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아는 모든 아줌마 아저씨들이 막 떠오르고 그 사람들이 다 이걸 했다고? 막 너무 충격적인 거. 근데 또 이렇게 막상 또 정부 치니까 또 이제는 괜찮아지더라고. 어쨌든 간에 너무 그 좀 하드한 거부터 접해서 그런 거 아닐까. 좀 순찰하는 게 있잖아요. 처음에는 뭐 그림이라든지.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됐다니까. 이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가만히 머물러 있는 그런 걸 보다가 다음에는 이제 조금 약간 영화 살짝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하든지. 그래도 또 그게 어디 또 그랬나 아다리가 그래도 잘 안 맞잖아요. 갑자기 뭐 이런 것도 보고 왔다가 또가 이게 또 술리라 좀 먼저 미리 또 학습하고 그러면 아 이거 보면 이해되고.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그 극장에 상영하는 영화인데 조금 그 수위가 높은 있잖아요. 동시 상영 보통 많이 하잖아요. 에마 부인 이런 거? 에마 부인 시리즈도 있었고 그다음에 배우 이보이 씨가 나오는 제목이 무릎과 무릎 사이였어요. 그런 거 막 좀 자극적인 제목들 되게 많았잖아요 그때. 뭐 훔친 사과가 맛있다. 앵무새 몸으로 울었다. 뭐 그런 것들 많았죠. 그 패러디한 것들도 많았고. 침대에서 시리. 침대에서 쉬리가 뭐야? 아 쉴이라는 영화 있었거든요. 한석규 주연의 영화 있었는데 그걸 패러디했어요 이제. 아 침대에서 쉬리 이 말이구나. 그 원작을 모르니까 이 패러디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전 어린걸요. 근데 이 아동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성에 대한 생각이 왜곡되는 이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사랑의 표현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 맞아요. 결코 더러운 게 아니에요. 좀 소프트한 야동이나 여성용 야동 같은 거를 보면서 아 소야. 이게 결코 이 성이 더러운 게 아니구나라는 인식을 일단은 먼저 심는 게 중요한 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친구들한테도 이런저런 얘기 들어본다든지 진짜 현실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 주변 친구들은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좋지 않을까요? 일단 정서적인 교감과 함께 이제 또 어떤 신체적인 그런 교감을 통해서 이제 진짜 진정한 사랑을 확인하는 어떤 그런 행위니까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정말 바른 시각으로 이 섹스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땅수지 봤어. 자, 오늘 이렇게 시즌 1이 끝났어요. 일단 우리가 굉장히 오랜 몇 달 동안 기간 동안 사람들의 이렇게 고민도 해결해 드리고 했잖아요. 그동안의 소감이 어땠는지 다들 한마디씩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좀 걱정도 많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이런 걸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근데 점점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뜨거워지면서 힘도 얻게 되고 그리고 이 좋은 분들과 함께해서 또 행복한 시간이었고. 지금 뭐 울어요? 눈물 좀 준비할까요? 일단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또 사실 굉장히 빨리 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조금 부족함은 있지 않을까 사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뭐 이걸 계기 삼아 앞으로 우리 시청자, 애청자분들께도 더 나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나는 내 인생 살기도 바쁘고 나조차 고민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과연 누구의 고민을 들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 사람 사는 거 참 다 똑같구나 나만 이렇게 힘든 거 아니구나 저조차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그런 생각하면서 항상 힘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동안 너무 재밌었고요. 재충전해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즌 2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오늘 마무리해야죠. 네.
세상의 모든 고민을 결정. 쌤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짜바자 디아모. 이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